이번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동맹이 걸어온 역사를 되새기며 또 동맹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 청사진을 미국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미 의회 연설에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갖고 오는 길에 함께 동행해준 미국과 미국 국민에게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이제 한미 동맹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양국 국민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고 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5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우선 안보동맹으로서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 간 확장 억제의 추진 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형 확장 억제의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한미 간 고위급 상설 협의체로 신설된 핵협의 그룹 NCG, 이 그룹은 한미 간의 1대1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나토의 핵기획 그룹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막강한 전략 자산들이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서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 핵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채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안보 동맹은 공급망과 산업 동맹, 과학기술 동맹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미 과학기술 동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AI, 양자, 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인프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프렌드 쇼어링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이번에 한미 NSC 간의 신설한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는 한미 기술동맹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 DC 일정을 마치고 방문한 보스턴에서 하버드와 MIT를 찾았습니다. 자유의 상징인 하버드와 첨단 과학기술의 상징인 MIT가 미국의 미래를 선도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미래 신기술 개발의 우선순위를 식별해서 유망한 연구팀과 연구기관에 국가 R&D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그로 인해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한국형 민관학 조인트벤처 모델을 체계화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최고의 과학기술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방미에서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동맹은 첨단 과학기술 동맹으로서 양국 국민과 세계 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앞으로 4년 동안 K 콘텐츠에 25억 불,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번에 양국이 출범시킨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이공계와 인문사회과학 분야 청년 교류를 위해 양국이 6천만 불의 공동기금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간의
R&D 국제 협력이 강화되면 첨단 분야의 인력 교류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번 한미 NSC가 채택한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 양국 간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 안보 기술 정책 전략에서 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6.25 전쟁에서 양국 청년들이 흘린 그 피로 맺어진 혈맹입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히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동맹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정의로운 동맹입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 안보에서 산업,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한미 동맹이 청년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면밀한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또 보호주의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은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확대되고 있는 국가 간, 지역 간, 계층 간 디지털 격차의 해소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ADB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 기술 허브를 각국 정부, 민간 기업이 기술, 지식,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핵심 파트너로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ADB 회원국들이 중심이 되어 각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도 ADB와 함께 적극 동참하고 기여하겠습니다. 총리님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지 2달도 안 된 사이에 한일 관계도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한일 간의 협력과 공존은 양국의 공동 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되어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더 끈끈한 연대로 국제사회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 총리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정상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 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NSC 간 경제 안보 대화 그리고 재무장관 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의 원상 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3월
저희 방일 계기에 전경련과 경단련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일 미래 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우정과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과 아울러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세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 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아가자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의장 자격으로 저를 초청해 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히로시마 방문 계기에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기시다 총리와의 우위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